자, 이어서 미국 시장의 개장 상황을 준비를 해봐야 되겠죠. 오늘 장 출발하기 전에 가장 중요하게 살펴봐야 될 여러분이 꼭 놓쳐서는 안 되는 뉴스들을 이분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옆 동네 엘리트, 우리 동네 엘리트 유선남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 그 몇 가지 지표가 나오는데 소매 판매, 산업 생산 이런 지표들이 오늘 나올 예정인가요? 아니면 이미 우리가 얘기 나눈 동안 나왔나요? 현재 소매 판매 수치가 지금 이미 나온 상태인데요. 이제 소매 판매 수치가 지금 예상치를 하회해 주면서 일단 좋은 소식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일단 소매 판매 수치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면 소비자들이 얼마만큼 제품을 샀느냐 혹은 얼마만큼 제품이 소매 관련해서 판매가 됐느냐라는 결국 지표인데요. 이런 지표들은 높게 나오면 높게 나올수록 인플레이션에는 악영향이 되지만 반대로 이게 낮게 나오게 된다면 중국 같은 경우 이 소매 판매 수치가 낮게 나와가지고 전체적으로 현재 기업들이 힘들어한다, 소비가 잘 되지 않는다라는 뉴스가 있었처럼 너무 낮게 나오는 건 좋지 않지만 지금 현재 미국 관련한 데이터들은 소비보다는 인플레이션에 집중한 상태라 현재 지금 애널리스트들은 이 데이터에 대해서 좋게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기업 재고와 산업 생산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있다가 나오게 되겠지만 나오게 될 경우 기업 재고 같은 경우는 만약에 높게 나온다면 기업이 재고가 많으면 많을수록 현재 기업이 힘들어한다는 의미 혹은 가격 경쟁력이 떨어진다라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신경 써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 외에 오늘 좀 우리가 알고 있으면 좋을 만한 추가적인 스케줄들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오늘 추가적인 스케줄들은 일단 이미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 방금 전에 네네. 아직 나오지 않은 데이터를 인 산업 생산이랑 기업 재고가 이제 곧 나올 예정인데요. 요 두 가지가 제가 지금 조금 음, 디테일하게 보려는 지표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좀 골드만삭스가 경기 침체 확률을 낮췄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골드만삭스가 경기 침체 확률을 75%, 원래는 나오지 않을 확률을 75%에서 80%로 상향 조정을 하면서 지금 골드만삭스가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를 줄여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요. 또 옐런 재무장관도 나와서 이미 일부에서 얘기를 해줬지만 중국 관련한 데이터가 물론 전 세계와 미국에도 악영향을 주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미국을 경기 침체로 빠뜨리기는 어려울 것이다라고 예측하기도 했고요. 인플레이션 관련해서도 이미 데이터가 꺾여가는 게 디스인플레이션이 보이고 있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펠레그리니 같은 경우도 경기 침체 확률이 적다라고 얘기하면서 디스인플레를 이제 슬슬 보여지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긴 했지만 조금 경계를 해야 될 부분들은 여전히 연준 위원들은 계속해서 매파적인 기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완벽하게 해결이 되기 전까지는 조금 기다리는 게 아마 이번 FOMC에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아마 이제 인플레이션이 좀 진정이 됐으니 금리를 더 이상 올리지 않겠다. 이런 데이터가 나오는지가 사실상 중요한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이제 전체적인 분위기는 침체 확률을 계속 낮춰가는 분위기는 맞죠, 월가에서도. 네, 맞습니다. 경기 침체 확률이 굉장히 낮아지는 분위기, 혹은 이제는 조금 뭐랄까, 이제 굳이 쓰지 않아도 되는 분위기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것이 일단 가장 크게 나타나는 것이 채권 가격입니다. 이제 채권 가격이 지금 경기 침체에 관련한 데이터는 뭐 나오지 않고 있지만 반대로 인플레이션 관련한 데이터는 꺾였다라는 게 채권 가격에 지금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현재 채권 가격이 3.7%의 10년물 금리가 3.7%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사실 몇 주 전까지만 하더라도 인플레이션 데이터가 나오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4.1%에 해당했던 10년물 금리와는 아주 커다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이제 그에 따라서 현재 페드와치 툴 기준으로 봤을 때 금리 인상 두 번의 확률이 계속해서 좀 적어지고 있는 모습들이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그 채권 금리가 안정되는데 어떤 그 채권 입찰이라든지 이런 그 어떤 뭐 이벤트들이 있었던 건가요? 아니면 그 인플레이션 지표 보고 차근차근 그냥 안정화되는 추세인 건가요? 물론 경매 관련한 이벤트도 있기는 했지만요. 그것보다는 차근차근히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다라는 점이 큰 것 같고요. 최근에 달러 가격이 많이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경기 침체나 이제 인플레이션도 잡았다라는 지적이 많이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미국에 대해서 좋은 신호를 보내는 미국 달러에 대해서 좋은 신호를 보내는 그리고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확률을 줄여가는 아마 채권 투자자들이 전체적으로 채권을 매입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뉴스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바이든 정부가 중국 관련 투자를 제한한다는 뉴스가 있었어요.
네, 지금 현재 예전부터 나오던 이야기에 추가적인 뼈대를 붙였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제 바이든 정부가 중국 관련해서 모든 투자를 제한한다는 건 아니고요. 2024년부터는 이제 익세큐티브 오로를 통해서 이제 대통령이 권한을 통해서 AI 쪽 그리고 양자 컴퓨터 쪽 그리고 세마이컨덕터 칩 관련해서는 투자에 대한 부분들을 제한을 받는다는 이제 투자자들이 앞으로 투자를 하기 위해선 중국의 그쪽 분야에 투자를 하기 위해선 미국 정부에게 허락을 받고 서류를 제출을 하고 투자를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2024년부터 실행할 예정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새로운 투자에만 제한이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존 투자를 더 억압하는 건 아니고 새롭게 중국에 투자할 때는 미국의 허가를 받아라라는 이야기네요. 자, 좋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다음 뉴스 한번 보도록 하죠. 네, 그리고 최근에 마이클 바 부의장이 이미 예고를 하기도 했었고, 여러 은행들도 이미 어느 정도 예고를 한 부분이지만, 은행들의 주택담보대출에 관련해서, 모기지 대출에 관련해서 기준을 강화한다라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이제 월스트리트의 은행들은, 혹은 많은 이제 대형은행들은 아무래도 만약에 주거용 부동산을 사기 위해서 소비자들이 이제 대출을 받을 때 훨씬 더 높은 글로벌 훨씬 더 이제 기준치를 글로벌 스탠더드 전 세계 기준보다 높은 기준치를 제시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그 이유 중 하나는 아무래도 은행들의 지준율에 대한 인상이 아무래도 커다란 부분을 차지할 것 같다라는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는 7월 27일부터 아마 실행이 될 것 같다라는 얘기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이전부터 은행들은 아마 어느 정도 준비를 해가고 있다라는 모습이 좀 나오고 있는 게 가면 갈수록 미국인들이 계속해서 대출에 관련해서 거절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고 연준의 데이터를 통해서 소개가 됐고요. 아마 은행들은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미리 어느 정도 감안을 하는 부분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음, 그럼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그러니까 대출, 그 주택담보대출 기준을 강화하니까 부동산 시장이 다소 둔화될 수 있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이제 부동산 시장 관련해서도 좀 둔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고요. 그리고 그거 말고도 아무래도 은행들 관련한 어닝에서도 좀 전체적으로 악재가 되지 않을까. 은행들 관련해서도 전체적으로 대출을 해줄 때 원래는 10만 원이라는 금액으로 90만 원에 해당하는 대출을 빌려줄 수 있었는데 이런 대출에 대한 기준이 강화가 되다 보니까 앞으로는 20만 원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이 정도까지는 아니겠지만 좀 극단적으로 얘기를 해서 20만 원을 가지고 있어야 80만 원을 빌려줄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기준들 강화 자체가 은행들 어닝에도 악재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똑같은 고금리에도 은행들이 벌 수 있는 금액이 좀 줄어들게 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은행들의 이익 자체에 약간은 타격이 될 수 있다는 부분 짚어주셨고요. 자, 다음 뉴스는 자, 이 기업 한번 보도록 하죠. 일라이릴리가 치매 치료제와 관련된 뉴스가 떴네요. 네, 맞습니다. 일라이릴리 같은 경우는 이미 치매 치료약 관련해서 굉장히 커다란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치매 치료약 관련해서 여러 가지 연구 결과가 진행 중이고 여러 가지 제약회사들이 현재 치매약을 만들고 있지만 일라이릴리의 약이 가장 효과적이다라는 테스트 결과가 있었는데 그런 것 관련해서 일라이릴리가 FDA가 이번에 말 전에 이 도나네밥이라는 알츠하이머 치료제를 아마 승인시킬 것 같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아마 실질적으로 이게 나오게 될 경우 이미 출시가 된 알츠하이머 약과 그리고 아무래도 지금 현재 개발 중인 치매약에 관련해서 양쪽 다 회사에 좀 타격을 줄 만한 예상이고요. 일라이릴리로서는 호재가 될 수 있다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일라이릴리의 경우에는 제가 혹시 지금 가능하시면 제 화면 한번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일라이릴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올해뿐만 아니라 상당히 주가가 좀 좋았습니다. 일라이릴리가 방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게 좀 올라갔는데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 광고 좀 지울게요. 자, 일라이릴리의 주가 움직임을 보면요, 되게 견조하게 올라가고 있죠. 이게 방금 말씀해 주셨던 치매 치료제와 관련된 이슈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아시는 분들은 대부분 알고 계시겠지만 그 마운자로라고 하는 당뇨병 치료제를 지금 비만 치료제로 적응증을 확대해서 승인을 받으려고 하는 상태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이 마운자로를 만약에 비만 치료제로 출시를 하게 됐을 때 임상 결과가 거의 24%의 체중 감량 효과가 있다는,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24%의 체중 감량 효과가 있다는 그런 임상 결과도 있었기 때문에 일라이릴리는 사실 요즘에 좀 비싸긴 합니다만 두 가지 신약에 대한 기대감을 다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비만 치료제 그리고 이 방금 말씀해 주셨던 알츠하이머 치매 치료제 이 두 가지의 기대감을 다 갖고 있는 그런 종목이 바로 일라이 릴리인 것 같습니다. 자, 과연 정말 일라이 릴리의 그 알츠하이머 치매 치료제가 FDA 승인을 받을 수 있을지 이건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다음 뉴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볼까요? 네, 다음 뉴스는 마소와 액티비전의 뉴스가 끊이지 않는데요. 지금 영국과의 대화가 좀 잘 안 풀렸나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영국 관련해서 지금 합병 날짜가 늦춰질 수도 있다라는 지금 데이터가 나오고 있고요. 아마 이렇게 될 경우 아마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것은 아마 마소와 액티비전이 7월 18일까지 합병을 해야 되는데 오늘까지 합병을 해야 되는데 이것들이 사실상 아마 이루어지지 않고 이 날짜를 조금 늦춰줘서 아마 진행될 확률이 높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아무래도 영국 쪽에서는 계속해서 조금 더 대화를 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양쪽 회사 다 합병에 대한 의지가 좀 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7월 18일의 데드라인을 좀 옮겨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라고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뭐 합병에 차질이 발생했다거나 이런 건 아니고 유럽의 어떤 그 유럽 규제 당국과의 합의마저도 이뤄내려고 지금 이렇게 날짜를 미루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지금 현재 마이크로소프트도 이제 영국과 지금 이미 콜 오브 듀티라는 게임을 이미 소니와 이미 계약을 통해서 플레이스테이션에도 출시하기로 한 것은 영국과의 대화를 좀 더 좋게 이끌어내기 위한 수단 중 하나이기 때문에 아마 영국과의 대화 결과를 마친 이후에 합병을 진행하겠다라는 의지를 좀 보여준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요거 관련해서 조금 소식을 전해드리면 재미난 건 워렌 버핏 같은 경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에 마이크로소프트 관련한 주식들을 팔았다라는 뉴스가 오늘 뜨기도 했었네요. 네, 알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액티비전 지금 합병을 뭐 좀 코앞에 두고 있는 상태에서 약간의 조율이 좀 진행이 되고 있나 봅니다. 자, 관련된 뉴스 살펴봤고요. 다음 소식은 다음 소식도 마이크로소프트 소식인가요? 네, 뭐 정확히 말하면 텔라닥에 관련된 소식이라고 조금 더 보는 게 맞을 것 같은데 텔라닥과 마이크로소프트가 협업을 확대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텔라닥 같은 경우는요 원격 의료 플랫폼인데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인공지능 서비스를 조금 더 증가시키기 위해서 마이크로소프트와 파트너십을 확장하기로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일단 이 챗GPT의 소유자인 마소와 오픈 AI를 통한 AI 서비스의 통합을 같이 합쳐가지고 의료 직원들의 정확히 말하면 텔라닥 내부에서도 계속해서 인력 문제가 지적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 이런 인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이 챗 GPT의 도입을 확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챗 GPT-4 AI 서비스를 기반으로 하는 음성 지원 솔루션인 이제 뉘앙스 드래곤 앰비션이라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임상의와 이제 최종 검토 승인을 위해서 환자의 만남에 관련해서 자동으로 이제 이미 의료진들과 이제 텔라닥을 쓰는 의사들과 그리고 이 소비자들의 대화를 자동으로 문서화해주는 시스템을 개발을 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네요. 알겠습니다. 결국 텔라닥이 인건비가 너무 많이 나와서 AI 쓴다 이 말이네요. 부족한 네. 인력, 예, 정확히 말하면 조금 더 부족한 인력이라는 게 많은 것 같습니다. 좀 이제 아. 의사 관련한 사람들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제 텔라닥을 쓰려는 소비자들보다 의사의 인력들이 부족을 하고 그 의사들이 만약에 소비자들과 대화를 한 모든 부분들을 문서화하는 데서 피로감을 느낀다라는 부분들이 좀 지적이 됐었나 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GPT 서비스를 이용을 해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와의 협업을 통해서 해결을 하겠다라고 밝혀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그 뉘앙스 무슨 서비스라고 말씀하셨죠? 뉘앙스 드래곤 앰비션 익스피리언스라고 적혀 있네요. 뉘앙스 드래곤 그 제가 왜 여쭤봤냐면 이거 제가 기억하기로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이 그 뉘앙스라는 스타트업을 한번 인수한 적이 있었어요. 음성 인식 스타트업이었었고 이 기업이 만든 서비스인가 보네요. 그래서 뉘앙스 드래곤 네네. 혹시 기억나세요 이거? 아유, 저는 솔직히 잘 기억이 안 나네요. 아 그래요? 잠깐만 제가 마이크로소프트 한번 찾아볼게요. 이거 혹시 화면 한번 보여주실 수 있으면 한번 보여주세요. 이게 2020년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2021년. 아 그러네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시리를 만들었던 뉘앙스를 22조 원에 인수를 했었는데 이게 음성 인식 전문 기업이었었고 그리고 아마 제가 그 기억이 정확하다면 그 벤츠 타시는 분들이 차에서 음성 인식하는 할 때 대답 나오는 거 있어요. 그거 아마 뉘앙스에서 만든 거였었거든요.
이 기업을 인수를 해서 인공지능이 되더니 이거 아주 잘 쓰네요. 몇 년 만에 진짜 와, 어떻게 이렇게 하지? 참 대단합니다. 너무 대단해서 한번 봤습니다. 자, 텔라닥과 마이크로소프트의 인공지능 협업 뉴스까지 한번 들어봤습니다. 자, 다음 소식 한번 보도록 하죠. 다음 소식. 네, 다음 소식은 개별주 소식으로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자, 블랙록 같은 경우는요, 이제 아람코의 CEO를 이제 보드 멤버로 영입했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최근 유가 관련한 움직임에 대해서 조금 더 어드바이스를 얻기 위해서 아마 보드 멤버로 영입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치폴레 같은 경우는요, 이제 알샤 그룹과 이제 계약을 통해서 다음 해 처음으로 중동에 지점을 오픈할 것이라는 뉴스가 지금 나왔고요. 그리고 캐시우드 같은 경우는 아크 펀드를 통해서 코인베이스와 주식을 테슬라 주식을 추가적으로 26밀리언 달러와 13밀리언 달러어치를 추가적으로 팔았다라는 뉴스가 언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 말고 구글의 목표가 같은 경우는요. 카방크를 통해서 122불에서 144불로 상향 조정이 됐고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뱅크 오브 아메리카를 통해서 목표가가 500불까지 상향 조정이 되었고요. 마이크로소프트도 목표가가 블리자드와의 합병을 기준으로 카방크가 340불에서 400불로 상향 조정하는 경우가 오늘 발표가 되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선남님 집 근처에도 혹시 치폴레 있어요? 아, 치폴레는 저는 되게 자주 먹습니다. 제 주변에도 지점이 2개 정도 있는 것을 압니다. 저희 가서 말씀 좀 해주세요. 한국에 지점 좀 내라고. 아, 제가 오픈해 보려고 했는데 아주 어렵더라고요, 오픈하는 게. 아, 그래요? 아, 오픈해보려고 하셨어요? 한번 연락은 해봤었는데 한번 네네. 연락해서 치폴레 한국에서 오픈해 보는 게 어떠냐라고 얘기했는데 네. 뭐 딱히 지금 보니까 전체적으로 뭐 미국 밖으로 확장하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은가 봐요. 아무래도 아, 기업에 대한 이미지도 있고 하니까 아무나 줄 수 있는 게 아니고 아무래도 조금 더 커다란 기업과 협업을 해보고 싶어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저 치폴레 먹고 싶어갖고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들어와 있는 치폴레 비슷한 다른 멕시칸 음식점을 좀 가거든요. 저는 아무튼 그래서 치폴레 꼭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참 안 들어옵니다. 어쨌든 자 아크인베스트의 캐시우드가 코인베이스와 테슬라를 팔았다고요. 네, 맞습니다. 요즘 인간 약 지표던데. 요즘 팔면은 계속 올라가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캐시우드가 코인베이스와 테슬라의 주가에 관련해서 어떤 평가를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최근에 대화에서는 AI 관련주, 뭐 코인 관련주, 뭐 테슬라 다 잘 나갈 거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정작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점에서 캐시우드 쪽에서는 아마 주가가 조금 많이 높아져 있다라고 판단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알겠습니다. 자 이제 그 실적 발표했던 기업들 오늘 장 출발 전에 이미 뱅크 오브 아메리카, 모건 스탠리, 노바티스, 로키드 마틴 이런 기업들 실적 발표가 됐거든요. 이 관련 기업들 한번 볼까요? 네, 일단 어닝에 관련한 데이터를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면요. 모든 회사들이 어닝을 실적 상회를 발표를 했는데요. 뱅크 아메리카, 로키드 마틴, 모건 스탠리, 찰스 슈왑, B&Y 멜론 이 모든 기업들이 현재 주가가 잘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요거 이전에 간단하게 마시모라는 기업에 대해서도 미리 말씀을 해드리면 마시모라는 기업은 오늘 어닝 발표를 하지 않았지만 미리 매출에 대한 예측치를 내놨는데요. 아마 예측치를 크게 하회하면서 현재 주가가 장외에서 20%가량 하락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는 현재 장외에서 0.95% 상승하고 있는데 매출과 EPS 양쪽 다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로키드 마틴 그룹 같은 경우는 가이던스도 크게 올려주면서 전체적으로 오늘 장외에서 주가가 1.27%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역시 매출과 EPS 양쪽 다 비트하는 모습들이 나와줬고요. 찰스 슈왑과 그리고 모건 스탠리 양쪽 다 오늘 어닝이 EPS와 매출 양쪽 다 상회해주면서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들이 장외에서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 대화창에 치폴레 할랄 아니고요. 그러니까 멕시칸 음식이에요. 멕시칸 음식. 멕시칸 음식이어서 그러니까 야채랑 고기랑 그러니까 건강식 같아요. 건강식. 근데 맛있어요. 이게 참 먹고 싶다. 자, 어쨌든 우리나라에는 이제 그 한번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미국에 유학 갔던 유학생들이 치폴레 국내 이제 귀국한 다음에 치폴레 먹고 싶어서 국민청원 한번 올렸던 경우가 있었거든요. 꼭 먹고 싶다고. 근데 어쨌든 안 들어왔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 어닝 이제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다시 보여주실까요? 네, 이번 주 어닝에는요, 일단 정확히 말하면 내일 어닝이 많은 분들이 기대하시는 어닝들이 많이 나올 거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내일 같은 경우는요, 이제 골드만삭스와 ASML의 어닝이 장전에 발표가 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장후에 많은 분들이 기대하시는 테슬라와 넷플릭스의 어닝이 발표가 되는데요.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미 지금 사이버 트럭을 출시할 거다, 혹은 첫 사이버 트럭을 생산했다라는 뉴스를 전달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관련한 질문들이 아마 쏟아져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있은 할리우드 관련한 파업 관련한 부분들이 좀 영향을 어닝에 대한 가이던스에 대해서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야기를 나누는 와중에 미국 시장이 조금 전 30분이 지나면서 개장을 했습니다. 자,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저와 함께 화면으로 한번 살펴보시죠. 자, 먼저 전체적인 뭐 지수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수. 일단 오늘도 상당한 긴장감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일단 장 초반 출발은 뭐 약보합권이긴 한데 나스닥은 0.28%, 그리고 다우는 0.13%, S&P 500은 0.15% 약보합입니다. 근데 제가 긴장감을 말씀드렸던 게 뭐 별건 아니고 이제 실적 시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실적에 대해서 실적이 나오기 전까지 약간의 경계심이 작용하게 되는 실적과 관련 없는 종목들에 대해서 그런 움직임들이 좀 나타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근데 어제도 보셨겠지만 여러분 초반에는 뭐 약보합이다가 결국 뒤로 그 장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되게 힘차게 올라갔었잖아요. 뭐 또 그럴 가능성도 있는 거니까 희망을 굳이 뭐 버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분위기는 이렇고 일단 그 오늘 마이크로소프트와 텔라닥이 협업을 한다고 했으니까 텔라닥 주가 한번 보도록 하죠. 시간을 거래에서부터 한 9% 올랐었는데 지금 장 출발도 나쁘지 않습니다. 한 8% 정도 상승해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어요. 자, 오늘은 이 은행주들 가운데 몇 개가 실적을 좋게 발표를 했으니까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뱅크 오브 아메리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뱅크 오브 아메리카.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시간의 거래보다도 상승 탄력이 훨씬 더 좋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이왕 그 뱅크 오브 아메리카 얘기한 김에 그럼 뉴스도 한번 보여드리면서 이야기를 좀 진행해 보도록 하죠. 뱅크 오브 아메리카 2분기 그 실적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바로 순이익이 19% 급증했다는 거였어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미국에서 두 번째로 큰 은행이거든요. 사실 미국에서 두 번째로 큰 은행이면 전 세계에서 거의 두 번째로 큰 은행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렇게 큰 은행이 이익이 한 분기만에 뭐 전년 동기 대비겠지만 19% 급증한다는 게 사실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결국 왜 그런지 보니까 고금리잖아요. 고금리 덕분에 대출에서 이자 이익이 상당히 많았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좀 영향을 미쳤고 덕분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 지금 주가도 이익도 그리고 주가도 상당히 좋은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살펴볼 거는 이것도 한번 볼게요. 종목의 움직임 먼저 한번 볼 텐데 로키드 마틴 한번 보도록 하죠. LMT. 로키드 마틴은 너무나도 당연한 수순이긴 한데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예상보다 좀 길어지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각국이 군비 그 군축을 하는데 엄청나게 힘과 노력을 쏟아붓고 있는 상태죠. 그러다 보니까 로키드 마틴에서도 실적은 좋게 나왔는데요. 사실 로키드 마틴은 약간 더 디테일하게 살펴볼 필요는 있어요. 뭐냐면 로키드 마틴 뉴스도 함께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로키드 마틴 뉴스는 여기 있습니다. 일단 방산 수요가 높다는 건 너무나도 뻔하죠. 다들 이제 막 F-35도 채워야 돼, 제블린도 채워야 돼, 막 여러 가지 하는데 결국 로키드 마틴은 지금 상태에서는 F-35가 제일 잘 팔려야 된다고 합니다. 이 뉴스 보여드리는 뉴스는 지금 뉴스는 아니고요. 7월 2일에 나왔던 그러니까 월초에 나왔던 뉴스이긴 한데 그 사실 F-35가요. 전체 매출의 27% 그리고 항공기 매출의 66%를 차지하기 때문에 F-35가 잘 팔려야 되거든요. 바로 이 모델입니다. 요건데 근데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로 인도가 지연되고 있었던 상태였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 그 별로 좋지 못했죠. 인도가 잘 안 됐었죠. 근데 이 뉴스가 7월 2일에 나왔다고 했잖아요. 이 뉴스가 뭐냐면 이스라엘이 F-35를 25대를 구매하겠다. 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이거는 7월 2일에 나왔기 때문에 다음 분기 실적에 반영이 돼요. 결국 가이던스를 높이는데 이 소식이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나온 내용을 보면 로키드 마틴이 가이던스를 높였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결국 이게 실적에 적용이 되면서 가이던스를 높였고 이것 덕분에 로키드 마틴의 주가도 잘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순히 이제 앞으로 군비 각축 다 할 거니까 뭐 방산업체들 다 좋아지겠지 맞는 말인데 세부적으로 좀 따져봐야 될 것들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로키드 마틴은 실적 발표와 함께 1.15% 정도 올라가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지수 움직임 다시 보니까 다우는 좋은데 나스닥이 좀 안 좋은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아무래도 다우에 속해 있는 은행주들이 오늘 좀 강하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제가 몇 가지 짚었는데요. 유선남님께서도 좀 제가 부족한 부분 채워주시죠. 네, 일단은 제가 오늘 조금 재미나게 보고 있는 부분은요. 최근 들어서 버라이즌이나 AT&T, T모바일 쪽이 굉장히 커다랗게 떨어지고 있는 모습들이 많이 나왔었는데요. 오늘은 주가가 좀 크게 상승 중인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고요. 그리고 어닝을 발표했던 뱅커뮤니카, 모건스탠리, 찰스 샵 모든 기업들이 현재 주가가 크게 올라가고 있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많이 떨어졌던 종목들이 좀 오르는 모습들이 좀 보여진다는 게 조금 많이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이제 좀 있으면은 이제 스페셜 리밸런싱에 관련해서 24일에 발표가 있을 예정인데요. 원래 14일 날 발표를 했었어야 되는 부분들이 정확하게 웨이트가 얼마나 되는지 각각의 지분이 얼마나 되는지 디테일하게 발표가 되지 않은 상황이라서 이런 부분들이 아마 리밸런싱 관련해서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그리고 헬스케어 플랜 아무래도 보험 쪽, 의료보험 쪽이 오늘 또 추가적으로 올라가는 모습들이 눈에 띄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찰스 슈왑도 한 12% 정도 올라가고 있네요. 자, 좋습니다. 자, 이제 우리에게 남은 거는 내일이죠. 내일 저녁에 이제 ASML 그리고 골드만삭스 실적 발표하게 되고요. 내일이 지나고 내일 모레 새벽이 되면 넷플릭스와 테슬라 실적 발표하니까 자, 많이 긴장이 됩니다. 자, 어떻게 나올지 그 부분은 저희가 내일 또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유선남님과 함께 미국 시장 출발하기 전에 꼭 살펴봐야 될 뉴스들, 주요 뉴스들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저희 글로벌 라이브도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워낙 중요한 실적 발표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걸 앞두고는 약간 경계심은 있을 수 있다는 점 생각하시면서 오늘장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같은 시간에 오도록 할게요. 여러분 좋은 밤 보내시고 자,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는 재무제표와 용어들, 친절한 투자 멘토 사경인 마스터가 매주 새로운 콘텐츠로 알기 쉽게 설명해드립니다. 재무제표 분석과 포트폴리오 구성, 양대 재무제표라고 그러면 대차대조표랑 손익계산서가 있거든요. 매수 매도 방법, 이때 사는 게 좋겠네, 이렇게 사면 좋겠다. 근데 이렇게 살려면 뭘 해야 되냐면요, 나머지 3분의 1은 놔둬봅니다. 어디까지 가는지. 실전 투자 팁까지 알려드립니다. 오직 3프로 멤버십에서만 만나실 수 있습니다.